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만에 700명 아래로 내려가긴 했지만 계속되는 일상 감염과 증가하고 있는 봄철 이동량 등 확산 위험 요인은 여전해 보입니다. 자세한 코로나19 관련 상황들 전문가 모시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방금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681명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400명대 정도에서 700명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하락세를 좀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만 오히려 봄철이다 보니까 또 확산세가 증가할 거라는 분석들도 있고요. 교수님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 2, 3월 정도에 우리가 봤던 한 400명대는 아마 다시 돌아가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요. 네. 4월, 5월에 걸쳐서 지금 한 6주에 걸쳐서 거의 600명 혹은 700명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결국은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학조사를 조금 더 함으로써 검사 숫자를 늘려서 숨어있는 네. 감염자를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 사이에 백신 접종을 신속하게 완료함으로 인해서 환자가 더 늘어난 걸 막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환자가 자꾸 늘어나면 소위 재감염 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감염 지수가 높아지면 똑같은 백신을 일정 비율을 놓더라도 감염 지수가 높아지면 소위 말하는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는 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안정된 상태일 때 속히 백신을 더 많이 접종하고 역학조사를 더 철저히 해서 계속 숨어있는 30%의 감염원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확진자들이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찾아내서 검사를 더 증가시켜야 앞으로 큰 폭발은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주요 감염 사례를 좀 보면요. 특히 지금 경남 김해에서 이 라마단 행사 관련 확진자가 상당히 발생을 했습니다. 참석자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어떤 특정 국가의 이슬람을 종교를 가진 특정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식료품 점을 운영을 하다가 일가족이 이제 감염이 되면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라마단에 이 마치는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을까 해서 그 김해시에서 선제적으로 그 검사를 했던 거, 이건 참 잘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집회 허가도 야외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하도록 하는 그 허가는 잘했다고 보고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나온 확진자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미리 준비를 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집회로 인해서 2차적인 감염의 위험은 많이 줄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들 사이에 같은 종교를 가진 분들끼리 모이고 했던 그런 행위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숫자가 좀 증가할 위험성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슬람이 됐던 어떤 종교 집회가 다른 종교 집회든 또 다른 종류의 종교 집회가 아닌 집회이든 간에 네. 어쨌든 밀폐된 장소에서 오랫동안 마스크를 잘 안 쓴 상태에서 집회가 이어진다면 그것은 뭐 당연히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그런 집회라도 항상 마스크 착용 잘 하고 야외에서 한다는 것은 네. 그만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서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주 큰 우려는 아니지 않느냐. 특히 방역 당국이 들어가서 지금 다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이 사건은 이렇게 이제 좀 잘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봄철 이동량이 또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생기고 있고 혹시나 더 확산세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좀 우리가 최대한 좀 막기 위해서 어떤 점들 유의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날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야외에 나가서요, 사람들 간의 거리를 띄우고 활동하시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네. 예, 사람이 이렇게 1년 넘게 이렇게 계속 갇혀만 지낸다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안 좋고요. 특히 우리가 면역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햇볕도 쐬고 근력 운동을 해가지고 몸의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야외를 가시더라도 야외에 있는 어떤 밀폐된 장소에서 모여 있을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밀폐된 장소에서는 가급적 취식 행위를 안 하셔야 마스크를
뭘 먹으려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네. 그런 부분은 그냥 야외에서 좀 하시고 실내에서는 가급적 마스크를 벗지 않는 정도. 그리고 실내에서는 같이 실내에 있더라도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0분을 머문 거하고 3시간을 머문 거하고는 확률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건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대중교통을 탔을 때 잠시 그렇게 빼곡한 그 지하철 안에서 모여 있다가 나가고 하는 잠시 짧은 시간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 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나가시는 것은 참 권장할 만하나 네. 모여서 산밀 환경에서는 절대 조심을 하시라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백신 이야기도 계속해서 좀 나눠보죠.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이 일정에 맞춰서 들어오면서 이제 수급 불안감이 해소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수급량과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6월 말까지는 우리나라는 안정적으로 지금 정부가 원하는 1,300만 명이 집중이 될 때까지가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준비가 네. 된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한 300만 명 좀 넘게 지금 그 백신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0만 명이 더 들어가야 되고요. 1,000만 명을 한 번씩이라도 마치려면 앞으로 6월 말까지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는 의료기관도 많고 지금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국가가 250여 개가 넘는 각 시군구에 접종센터를 만들어서 좋긴 한데요. 문제는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명도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독감 백신하고 다른 것은 똑같은 주사를 놓지만 이 주사는 예약을 해야 되고 또 일정한 장소에 가서 맞아야지 아무데나 가서 맞을 수가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백신을 물량이 있더라도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양을 배분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예약을 한 분들도 소위 말하는 노쇼라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접종 동의율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인식들이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맞아야 된다는 인식이 잘 돼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살 사람이 없으면 물건을 못 팔듯이 백신도 준비가 충분해도 동의율이 못 미친다면은 1,300만 명의 팔에 6월 말까지 백신이 한 번씩 들어가는 것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접종률 동의율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상반기까지 1,300만 명 접종을 마치기 위해서는 속도를 상당히 좀 올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방안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약을 지금 전화하니까 잘 안 된다는 그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예약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인터넷 예약이 쉽지 않은 그런 계층들이 또 있고 하니까요. 어쨌든 정부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가 예방 접종을 제대로 6월 말까지 목표 달성하는데 최대한 지금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예약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백신의 배분 문제라든지 한쪽에는 남아도는데 한쪽에는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네.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매일매일 또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있는 시군구가 다 한꺼번에 보면서 이 백신 배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네. 정말 단 한 바이알의 백신도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앞으로 남은 한 6주 동안 마무리가 잘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폐기되는 백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이른바 이제 노쇼 백신이라고 하죠. 이 관리가 좀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서도 또 이 잔여 백신을 조회할 수 있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큰 그 포탈을 통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사실 각 의원 하나 한 곳 한 곳에 10명을 낳아야 되는 10명, 11명을 낳아야 되는데 한 2, 3인분이 부족했을 때 그 각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잘 대처할 수 있는지는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하나 다 편안하게 마지막 백신, 그날 쓸 백신을 소진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또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아주 절실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백신이 좀 남아 돌므로 해서 양은 충분히 돌았다고 보는데 버리는 것이 한 10% 됐더라라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의 관리를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백신을 임산부가 맞아도 되느냐, 효능이 있느냐 그런 분석들도 계속 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하버드 의대 등의 연구 결과 임산부에게 효능이 있고 또 신생아에게도 면역력을 전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그 결과가 그 미국 의사협회 잡지에 나왔고요. 제가 좀 읽어봤더니 숫자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불과 네. 10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중에 임신부도 있고 수유부도 있고 일반 여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이제 실험적으로는 소위 코로나19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항체가 수유부의 그 초유에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태아의 그 탯줄에서도 나오고 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초기에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에 임신부가 백신을 맞은 경우에 그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신생아한테 어느 정도는 전달이 될 거다. 예. 태어나는 과정에서 탯줄을 통해서 임신 중에 또는 모유 수유를 하면서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크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런 종류의 항체는 굉장히 수명이 짧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가 서로 그렇게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항체가 오래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신생아가 태어나면 2개월, 4개월, 6개월째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백신들을 접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임신부에 과연 안전하냐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미국에서는 이제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 약간 불안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우리 당국에서는 조심스럽게 추석 정도의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글쎄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이렇게 1년 이상 쓰면서 정말 너무 답답한데요. 네. 사실은 미국의 어제 조치는 조금 제가 보기에도 조금 과한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전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어느 정도 항체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런 미국이긴 하지만 좁은 실내에서 상당 시간 감염이 있는 사람들과 노출이 됐을 때에 항체가 다 막아줄 수 있겠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가볍게 한 번 맞으면은 그냥 아픈 게 금방 넘어가지만 큰 몽둥이로 세게 맞으면 그게 아플 수밖에 없듯이 바이러스 양이 우리가 암만 항체를 갖고 있더라도 단기간에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또 항체가 있더라도 방어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 바이러스를 맞게 된다면 병에 안 걸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자기는 큰 병에 안 걸리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본인도 어쩔 수 없이 보유하게 되는 코나 입속의 바이러스를 주변 사람한테 퍼뜨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줄긴 합니다. 그러나 퍼뜨릴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아마 그것은 이제 사회적 합의에서 미국 내에서는 그런 거고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부러워하려면 우리나라도 50%는 맞아야 됩니다. 네. 전 국민의 50% 넘어가야 그래도 둘 중 하나는 안전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외에서는 사실 마스크를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환기가 되는 부분에서는 마스크를 지금같이 그렇게 아주 절실하게 꼭 착용 안 해도 되는 그런 시기는 좀 빨리 올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되 마스크 착용, 방역 수칙은 저희가 계속해서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